구독! 좋아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지난번 좀 쉬고 오겠다는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가벼운 무게로 컨디션 조절을 해가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쁜 건 여전하고요. 영상 만드는 시간을 줄여 잠을 좀 더 늘리면서 운동密도를 높이는 중일 뿐입니다. 잠시 동안의 일탈이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또 영상을 만들어 가야죠. 공교롭게도 오늘 시행한 스쿼트 영상의 사이드 뷰가 보기 괜찮게 잡혔길래 자신의 스쿼트 자세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스쿼트는 혼자서 자세를 체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혼자 운동하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인데, 사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야 할지 모른다면 아무리 영상을 찍어봤자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셀프 자세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었기에 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자신의 영상을 찍어서 자세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체크 포인트에 맞춰 자세를 점검하곤 합니다. 보시면서 저의 문제점도 체크해 주시고 더불어 각자의 팁들 또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체크 포인트를 짚어가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셔 복압을 확실히 채운 뒤 내려갈 채비를 합니다. 무게가 가볍더라도 복압 형성을 생략한다면 시작부터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복압을 한 번에 안 채우고 2회 이상의 호흡을 통해 채우는 편입니다. 호흡이 가빠 숨이 많이 차는 경우엔 특히 복부의 압력 주위로 채워지기보단 폐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여러 번에 걸쳐 복압을 형성하는 편입니다. 이건 사실 호흡을 고르며 복압을 좀 더 충분히 빵빵하게 채워보려는 나름의 의지인데 사실 별 의미 없는 그저 저의 습관일 뿐입니다. 제 폐활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바를 쥐고 서 있을 땐 중량이 발 뒤꿈치로 몰리게끔 세팅합니다. 바가 보통은 발 중심을 기준으로 수직된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스쿼트의 시작과 마지막인 스탠딩 상태에서는 바의 무게가 발 뒤꿈치 쪽에 걸쳐 있는 것이 사실상 편안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다 보면 바가 들썩이며 탄력 있게 흔들거리기도 하는데 이때 바로 내려가기보단 바의 흔들림이 멈춘 뒤 내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량이 무거울 경우 무게중심을 잡는 데 있어 악영향을 끼칩니다. 엉덩이와 무릎이 동시에 굽혀집니다. 사실 이건 로우바나 하이바나 어떤 스쿼트를 하던 간에 주도해야 할 부위가 다르긴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려가는 속도는 늘 중량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컨트롤하지 않고 힘을 빼고 내려간다면 무게의 가속도가 붙기에 마지막 제어 단계에서 관절이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가 패러럴 스쿼트 정도를 지날 때 보통 상체각과 대퇴골의 각도가 평행에 가깝게 형성되곤 합니다. ATG로 앉았을 때 반드시 상체각이 죽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무릎이 발끝을 넘게 튀어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버드 윙크를 막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이때 바는 발의 중심 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일어설 때는 엉덩이를 먼저 성급히 치켜들면 상체가 굽혀질 가능성이 크기에 상체의 각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사실 엉덩이가 어느 정도 들려서 무릎각이 꽤 퍼져야 대퇴사두근이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상체각이 버티지 못하고 숙여지게 된다면 곧 굿모닝과 비슷한 자세가 나와버립니다. 이는 허리의 부하를 키우고 스쿼트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따라서 엉덩이를 올릴 때 상체각의 기울기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의 경우 딱 봐도 코어가 약한 게 드러나죠. 근데 뭘 해도 상체각이 무너지는 경우의 훈련자라면 코어의 문제도 있지만 한 번쯤은 팔꿈치가 너무 뒤를 향한 게 아닐까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팔꿈치를 바닥 쪽을 향한 상태로 진행했을 때 조금은 더 상체가 펴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땅으로 내려질 경우 손목이 많이 꺾이고 견착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팔꿈치 통증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무릎이 앞쪽으로 모이지 않게끔 신경 써서 발끝 방향으로 벌려주면서 밀어줘야 합니다. 이 각도에선 잘 안 보이는 동작입니다. 일어설 때 바가 수직에 가깝게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체각을 잘 유지해주면서 필요시 힙드라이브를 사용하고 무릎각이 꽤 퍼졌을 때 대퇴사두로 지면을 밀면서 엉덩이를 앞쪽으로 수평 이동시켜줍니다. 이것들이 구분 동작이 아닌 물 흐르듯 흘러줘야 자연스러운 스쿼트 자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상체각을 무너뜨리지 않고 바를 수직 이동시키기 위해 제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세팅 방법은 바의 위치를 하이바보다 살짝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좀 더 낮아지고 상체의 기울기가 발생하더라도 발의 중앙 부위 또는 약간 뒤쪽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에 수월한 상태가 됩니다. 단 이럴 경우 견착에 불편이 존재할 수 있으며 팔꿈치가 뒤로 많이 보내지기에 후면 삼각근에 불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내려가기 직전에만 발을 살짝 뒤로 굴려주기도 합니다. 아주 살짝만요. 단지 이거 하나가 큰 무게중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더군요. 호흡을 참다가 스티킹 포인트를 지나는 시점에 조금씩 풀어주면서 내뱉습니다. 끝까지 참고 할 수도 있지만 중량이 무거워졌을 때 혈압이 높은 분들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복압을 빼려고 뱃속의 압력을 확 낮출 것이 아니라 복압은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빼주셔야 마지막까지 몸의 파워를 간직하면서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끄아, 뜨아, 으악. 뭐 다 괜찮습니다. 편한 걸로 하세요. 무게를 다 들고 나서 스탠딩 상황에서 스쿼트는 데드리프트처럼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며 엉덩이를 쥐어짜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바벨이 몸의 앞쪽이 아닌 뒤쪽에 있다면 엉덩이가 중립을 지켜야 안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만약 그게 깨졌을 때, 특히 엉덩이를 앞으로 밀었을 때 여러분은 무게중심을 잃게 되어 허리가 무게에 취약한 상태가 되거나 중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릎은 적당히 펴주세요. 완전 100% 락아웃 하지 말고, 그렇다고 엉거주춤 포즈도 말고, 다리는 다 편 것 같지만 무릎이 완전 락아웃은 아닌 상태가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버렸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별 필요가 없는 내용이겠지만 아직 스쿼트의 자세가 완벽히 잡히지 않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셀프 체킹 매뉴얼을 갑작스레 만들어 보았습니다. 늘 정확한 자세로 완벽한 스쿼트를 한 회 한 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